껍데기가 뭐 거름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을 갖다가 산업 폐기물 분류가 돼서 법이고 개떡법이지 그 시험 테스트 비용도 너무나 고가이고 또 기간도 너무나 긴 상태. 충남의 한 제조 공장. 창고에 들어선 부사장님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아까 그 현장에서 그 부산물을 파쇄한 겁니다. 파쇄해가지고 수분을 빼야만이 이게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가 조각 차원에서 이거 파쇄해가지고 분쇄해서 담는 겁니다. 한 개의 무에서 쌈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부분은 60%, 껍질과 밑둥 등 나머지 40%는 폐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예요. 뭔데요, 뭐 이게 깨끗한 무인데 무이 시골에서 그냥 단한 무예요. 그냥 무만 나잖아요. 이걸 이제 폐기물로 처리해가지고 이제 다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버리면 좋겠는데 이걸 돈을 들여가지고 버려야 된다는 것이 문제죠. 이렇게 버려지는 무 부산물은 하루 10톤. 2년 전만 해도 킬로그램당 60원 하던 처리 비용은 올해 90원으로 50%나 올랐습니다. 그 식물성 잔디물, 처리 부산물 우리가 실질적으로 폐기물로 인정이 안 되는 그런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이 1년에 한 3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년 수익의 거의 그 50%가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사 경영상은 상당히 그 어떤 중대한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 인근 매립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부산물을 버리러 원정까지 가는 형편입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자원 낭비도 심각한 수준. 염분이 없는 쌈무 부산물은 비료로 쓸 수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아 그걸 왜 쓰고 있어? 그 절차 그거 어렵게 구창게 그걸 왜 써? 아 그렇게 안 해도 농사 짓기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까지 신경 써서 농사 짓고 있었던 놈이? 이 모든 건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제 때문에 벌어진 일. 현행법상 식품 가공 부산물은 산업 폐기물로 간주되는데요. 정부의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통과한 일부 지정업체만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폐기물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해한 지정 폐기물이라던가 의료 폐기물은 또 이제 별도로 두부 업체라던가 단무지 이런 이제 식품 제조업들이 보통 시골에 좀 지방에 많이 위치를 해 있는데 그런 지방에 위치해 있는 업체들은 이제 식품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또 주변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권, 수도권에 몰려 있는 업체들을 불러서 위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이 좀 더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보다는 플러스가 되는 면이 있고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15,000여 건의 규제 중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제는 전체의 75%. 그중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인기가 급상승 중인 탄산수는 마시는 샘물에 탄산만 첨가하면 되지만 외부에 별도의 제조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 공장에선 먹는 샘물만 제조할 수 있다는 규제 때문입니다. 기숙사를 지을 때는 공동 취사장을 갖춰야 하고 개인별 독립 주거 공간은 안 된다는 현행 건축법상 규제는 60에서 70년대 여공들이 집단 생활할 때 만들어진 법안. 원룸형이 대세인 요즘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엔 없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소위 갈라파고스형 규제나
기업의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 또한 경제 효율을 갉아먹는 황당 규제입니다. 특히 지자체의 규제는 심각한 수준. 일단 양도 중앙정부의 3배에 달합니다. 지방이 아니라 사실 지방 규제는 없어요. 우리 자치 규제는 없습니다. 없고 중앙 법령이 이제 뭐 헌법 법령이 이렇게 안 있습니까? 중앙 법령에 따른 그래서 조례에 다 위임해 놓은 규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풀려도 안 되는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80%예요. 문제는 중앙정부가 규제를 개선해도 위임 규제는 그대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건데요. 지난해 4,0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규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36%가 지자체의 조례, 규칙과 공무원 행태를 애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규제가 심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짧은 시간 내 고도의 경제 성장, 여러 가지 산업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이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서 계속 필요한 규제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여러 가지 규제가 규제끼리 서로 조화를 못 이루고 굉장히 과도한, 과밀한 규제를 양산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피해가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건물입니다. 예. 16층짜리 건물. 3년 전 노후를 위해 오피스텔 사업을 구상한 심익석 대표. 지하 3층 지상 16. 2012년 7월 돼가지고 정부에서 관광 호텔 확충을 위한 특별 법이 발효가 되고 그해 9월에 유해 시설 없는 관광 호텔은 학교 주변에도 허용한다는 입법 예고를 하고 그래서 그러나 관할교육청에 인허가를 요청하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선 심의에 통과할 경우에 한해 호텔 건립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심 대표 호텔 부지의 경우 직선거리가 81m에 불과해 허가 필요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학교 주변 호텔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는 것을 안 심 대표는 인허가를 신청하며 주민 여론조사까지 첨부했는데요. 관광객 내지는 비즈니스맨들이 투숙하면서 여기 가까운 여의도에 그 비즈니스 일도 하고 또 시내 관광도 하고 이런 용도로 투숙을 하기 때문에 무슨 이 일반적인 그 호텔의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업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호텔이 지역 발전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길 양쪽은 전부 원룸 현재 오피스텔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런 상업 지역의 용도에 맞지 않죠. 주거 지역이 아닌데 상업 지역에 걸맞게 업종이나 건물이 들어서서 주변이 발전되기를 이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바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교육청의 결정은 불어. 호텔이 들어서면 교육 환경에 안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말 그럴까? 오피스텔 옥상에서 본 인근 초등학교는 지붕만 간신히 보이는 수준. 학교 쪽에서 바라본 오피스텔 역시 상층부만이 겨우 보였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도 호텔의 반대쪽 방향인데요. 결국 지난해 3월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심 대표. 이번엔 구청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을 이유로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겁니다. 구청에서는 민원이 들어가면 이민도 주권이 저는 그러니까 전박처럼 머리캔 돌리고 못하잖아.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 사건을 권고를 해주면 그랬는데 못한다. 이러지 않는 띵동 쳐갖고 학부모들이 기도하면 거의 다지 뭐. 요즘 안 그래요? 기간전 아파트 단지가라면 그렇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학교 앞 호텔 건립 규제가 풀리길 기다리는 곳은 어림잡아 60여 곳.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신규 투자액은 약 2조 원, 일자리 수는 4만 7천 개에 달하는데요. 50년도 더 된 규제와 싸우느라 애써 만든 경기 부양 기회가 사라질 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저성장 중인 한국 경제. 여기서 다시 주저앉는다면 우리의 경제는 긴 침체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내수 경기를 한시바삐 회복시켜야 합니다.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를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규제가 사실 없어지면 경쟁의 기업들 간의 경쟁의 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그 기업 간의 경쟁을 위한 혁신이 촉진되며 그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의 증가를 우리가 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 기득권층은 반대할지 몰라도 일반 기업한테는 규제가 없어지는 게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대구의 한 기업. 오늘 이곳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진행은 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도와주신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좀 어떻게 결정이 났을 때 사항인데 뭐 좀 그렇네요, 그렇게는. 예.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기업을 찾은 이들은 대구시청 공무원들. 이들의 인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오랫동안 이 기업을 괴롭혔던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재생 기술 개발을 하게 됐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업종 전환, 추가 뭐 이런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필터를 제작하는 이 업체는 몇 년 전 재활용 사업에 손을 댔는데요. 렌즈 제작의 주 원료가 되는 히토류의 가격이 비싸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최고 한 20배까지 폭등이 됐는데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가격 결정이라든가 원가 그 구성에 있어 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결국 자체적으로 폐히토류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한 업체. 원가 절감은 물론 사업이 확장되면 매출도 높아질 거란 기대가 큰데요. 확대해서 이제 뭐 사업화도 되고 이제 인근 지역에 또 인근 사업의 회사에 뭐 저렴한 뭐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고 수입 대체도 되고 전체적으로 한 연간 한 100억 이상의 그런 효과가 매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핑크빛 꿈은 지방 규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 업체가 입주해 있는 성서산업단지의 경우 제조업이 아닌 재활용 산업은 입주나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저희들이 말하는 통계 분류에 따른 C분류 코드에는 저희들이 배치 계획에 따라서 제조업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재활용 그 산업시설과의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지원시설이나 이쪽에서 입주가 가능하지만 산업시설 구역 안에서 현재는 불가능한데 눈에 뻔히 보이는 경제 효과를 규제에 막혀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 규제나 아니면 법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업화가 못 되는 경우가 많고 그거에 따른 이제 경제 효과도 어마어마한데 사장되는 것들이 많아서 연구개발, 이제 기술 개발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결국 수차례 공단과 시청의 문을 두드린 끝에 조리의 수정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좀 더 이 신산업이나 신에너지 이런 것도 재생업도 이제 산업단지에 살 수 있도록 업종을 다양화해줘야 되겠다. 그런 규제는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 쪽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 시발점안에 기업체에서 계속 기업 활동을 하면서 연구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이제 새로운 그 사업을 창출을 했는 거죠. 단지 내 178개 비금속 업체들의 사업 확장이 가능해지면 최소 690억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와 200여 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데요. 이 기업만 해도 내년 10억 원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큰 이제 효과가 이제 고용 창출이 되고요.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사업화가 되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매출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좀 더 다양화된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침체됐던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불씨가 될 거란 기대가 큽니다. 투자가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고요. 결국 이 부분은 뭐 결국은 이제 입지 완화, 그러면 이제 자금 지원, 그리고 이제 뭐 업종의 어떤 거 입지 자격의 어떤 뭐 그다음 뭐 다변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풀 수 아니겠습니까? 연구에 의하면 국내 시장 규제를 저규제 7개국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1인당 GDP는 2.6% 증가하고 경제 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추정됩니다. 90년대 중반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 약 3,000개의 규제를 없앴다고 영국 정부는 얘기합니다. 기업들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시간이나 경비 이런 것들을 또 매출의 매출 발생의 지연 이런 것들로 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연간 약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원 줄였다고 하는 것이 영국의 규제 개혁의 결과입니다. 정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이 성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업을 하려는데 지난 3월 장장 7시간에 걸쳐 대한민국 규제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인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다들 기억하시죠? 당시 국무조정실은 규제 시스템 개혁 방안을 보고했는데요. 그로부터 5개월, 국무조정실을 찾았습니다. 또 그동안 이제 규제 개혁이 좀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있었고 아주 큰 규제는 도입하면서 작은 규제를 폐지하는 그런 어떤 규제 개혁의 불균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규제 개혁 시스템만으로는 좀 말씀드리는 그런 문제점을 좀 해소하기 힘들다 이렇게 저희가 진단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게 규제 시스템 개혁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운 건 규제 비용 총량제. 규제를 하나 만들면 원칙적으로 하나를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건수대로 했는데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비용으로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 규제 비용이 100만 원인 규제를 하나 신설할 경우 기존의 100만 원인 규제 하나 혹은 10만 원인 규제 10개를 폐지해야 하는데요. 즉 비용을 기준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와 기존 규제를 맞바꾸는 겁니다. 규제 비용을 각 부처에서는 일일이 분석을 해야 되고 또 폐지 안 해야 될 규제를 또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 신설하는데 좀 많은 이제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요. 그러면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해서는 부처에서는 그 규제 자체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것 같고요.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발상의 전환도 진행 중입니다. 이 건은 이륜 자동차 그 전국 번호판을 체계를 도입하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륜 자동차는 자동차하고 달리 시군구 단위로 지역 번호판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로 전입하는 경우에 30일 이내에 번호판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자동차와 같이 전국 번호판으로 하게 되면 별도로 이전할 등록할 필요도 없고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 건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건 접수 13일 만. 올해 9월엔 관련법도 개정한다는 목표인데요. 신속한 개선의 배경은 규제개혁 신문고 덕분입니다. 과거에는 좀 부처에서 그것도 실무자 차원에서 좀 형식적으로 검토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신문고는 부처 차원에서 좀 책임감 있게 그리고 신속하게 검토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즉, 단순히 고충을 흡수하는 데 불과했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거꾸로 정부가 제시하도록 했는데요. 바로 규제 갑과 을의 전환입니다. 우리 규제 건의 처리 사항은 대통령님 그리고 좀 촌님께도 이제 자주 보고가 되고 또 특히 이제 부처별로 건의 처리 사항이 우리 그 규제 정보 포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에서 상당히 열심히 챙기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전북의 한 중소기업을 찾았습니다. 이 회사는 화물의 하역 받침으로 쓰이는 목재 팔레트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연간 매출액만 60억 원에 이릅니다. 수출용, 산업용 수출용 그 회사의 그 제품의 상품에 맞게끔 규격을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면 그 회사가 저 규격에다 자기네 상품을 올려놓고 포장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겁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군수물자 수송에 사용되며 국내에 알려진 팔레트는 수출 기업에겐 꼭 필요한 물품. 하지만 팔레트 자체는 수출용품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수출업자에게 수출품의 원자재, 부품, 포장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나 그동안 팔레트는 운반비 선적 관련 비용 등 단순 물류 비용으로 판단해서 구매확인서 발급이 불가했습니다. 김종환 대표는 10여 년에 걸쳐 끈질기게 개선을 요구했고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는데요. 지난 6월 개정된 대외무역 관리 규정은 외화 획득용 원료의 범위에 대해 일회용 팔레트를 명시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외화 획득용 원료는 수출 물품 제조에 쓰이는 원자재 등을 말하고요. 이번 대외무역 관리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팔레트 업체가 수출에 기여하는 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수출업체로 인정받지 못해서 수출업체에게 인정되는 수출 실적이나 무역금융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규정 개정으로 앞으로 팔레트 업체는 구매확인서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공급 금액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아서 각종 무역금융 혜택과 정부사업 지원 및 정부의 수출 부분 포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제가 풀리면서 많은 도움이 되시겠어요? 예. 어떤 것도 그 한마디로 좀 그 요즘같이 침체된 상황에서 힘이 납니다. 관세 환급서부터 수출에 관련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누리고 또한 그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관련 업체들이 더욱더 활동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고 봅니다. 이 회사는 규제 개선으로 환급받게 된 비용을 신제품 개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무슨 시험 하시려고? 지금 그 준비련 탄화 시험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태워봐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그 탄화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천연 목재의 장점은 살리면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난연, 준불연 목재는 이 회사가 최근 관심을 갖고 개발 중인 분야. 앞으로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원대한 꿈도 갖고 있습니다. 난연이나 준불연이 된다고 치면은 우리 그 가정생활이라든지 환경 문제에 아주 획기적인 그 제품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불경기 때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보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투자를 제 이쪽으로 하실 건가요? 예, 시작을 했으니 끝을 봐야죠. 불합리했던 규제를 개선해 투자와 수익을 이끌어내고 이는 다시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규제 개혁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규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더 이상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가 발목 잡히는 일이 없기를. 지금보다 많은 투자와 일자리가 만들어지길. 앞으로 더 과감하고 더 역동적인 규제 개혁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